온앤오프의 온앤오프 믹스의 양준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두 분 뭐 너무나 바쁘신 분들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공통점이 좀 많이 있어요. 같은 S대학교 출신이라는 거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전부 다 한 번씩 출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소연 씨도 그렇고 양준철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뭐 인터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음악에 관한 거, 막 그런 것들은 시청자분들께서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네. 오늘은 좀 우리 삶에 관한 얘기. 두 분이 또 결혼을 하신 지가 지금 한 5년 되셨나요? 네, 5년.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 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 앞으로 자녀 계획은 어떤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 13년도 3월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강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둘 다 연사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저의 창업 스토리, 그다음에 소연 씨는 지금까지 오는 인생 스토리를 갖고 강의를 했고 제가 그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 참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뒤풀이 자리에서 명함 주고받고 다음에 밥 한 번 먹어요 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인연이고요.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참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엄청 순수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순수해하고 6살 연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누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순수하게 살면은 이 세상 너무 힘들다고 뭐 이런 얘기. 아유, 오늘 주로. 너무 무섭다. 제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는 게 지금 처음이라 처음이시죠. 오늘 어떤 걸로 터질지 사실 마음이 되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네, 인터뷰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밥 먹자 그랬는데 그 이후로부터 정말 한동안 밥을 한 번도 안 사더라고요.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우연히 제가 그 하는 모임에 왔다가 제 생일이었죠. 생일날 왔다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더니 그 좋은 목소리로 그렇게밖에 노래를 할 수가 없냐. 우리 양 대표가 노래를 했고 들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소리 갖고 그렇게 부르는 거는 나쁜 일이다 그러길래 이제 그럼 가르쳐 주든가. 오케이. 라고 그러셨구나. 얘기를. 아니 근데 진짜 배우러 올 줄은 몰랐어요. 뭐 다 이제 마음이 네. 있으니까 이제 갔겠지. 아니 진짜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네, 배울 그냥- 기회가 생겼으니까 1년 동안 열심히 가서 이제 배웠는데 아니 근데 그 성악 사실 그 레슨도 지금 하시나요? 네, 저 대학 강의랑 오케이, 네, 오케이. 같이. 네, 그래서 1년 동안 배우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서로 소개팅도 알아봐주고 했어요. 서로 소개팅도 해야 네, 네, 좋은 아니, 남자 좋은- 만나야 좋은 여자 된다고. 만나야 된다. 네, 그래서 소개해주고 네.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문득 제가 자각을 한 거죠. 왜 내가 그렇지. 누굴 소개시켜줘? 내가 왜 내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제가 도전을 대시를 했고, 하셨구나. 네. 그 성공하셨고. 네,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때 노래를 어떤 노래로 처음에 배우셨나요? 사실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업을 했는데 중학교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성악을 잠깐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목소리가 성악도가 꿈이었다고. 네, 원래는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성악은 사실 배우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갖고 못 배우다 보니 소리길은 잘못 잡혔는데 노래는 계속 하고 싶은데 그 아쉬웠던 점을 이제 소연 씨가 이제 건드려가지고 이건 내가 잡아야 된다 하고 잡았는데 이제 뭐 1년 내내 와갖고 배울 줄은 몰랐던 거죠. 네. 주로 뭐 이제 뭐 성악의 기초 뭐 이런 것부터 발성의 가르쳐줬나요? 기초부터 발성의 해서. 기초부터. 네. 그렇구나. 네. 카로메 밴뭐 이런 것도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성악곡- 성악곡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가지는 못하고 네. 발성 성악 연습만. 연습곡하고 오케이. 근데 또 왜 발성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뮤지컬 넘버 중에 좀 이렇게 라인이 긴 음악들. 네, 오케이. 그렇게. 참 궁금해요. 자,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커플이야.
저희가 그러니까 이 성악가, 네. 그다음에 또 사업가. 네. 그러니까 예술가와 사업가의 만남은 굉장히 내가 볼 때는 그 좋은 그 만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 회장님의 부인도 네. 연기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예요. 그래서 만나셨어요. 네. 근데 두 분이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잘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아주 그 가정생활이 굉장히 궁금한데 그냥 노래가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여기 그 계시고 그다음에 또 성악을 또 배우시는 분이니까 룰랄라 하시면서 노래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사실 저희 아이가 저희를 딱 반반 닮은 것 같아요. 과학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실험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일상생활에 노래를 계속 아 그래요? 하고, 5살짜리가? 네. 네네네. 요즘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 빠져가지고 그 노래 부르면서 이제 뭐 네. 그냥 혁거세 뭐 온조왕 매일매일 부르고 맞아요. 있고. 그렇게 보니까 네, 음악이 떠나지 않는 집이 맞긴 맞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이게 뭐 저 때문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음악을 오케이. 좋아해서. 네. 그러니까 그 DNA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이 나오면 일단 춤을 춰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어때 저 서현 씨 그 앞으로의 어떤 그 음악적인 어떤 그 예능의 그 길을 네. 어떤 그 뚜렷한 어떤 목표라든지 비전 뭐 이런 것을 갖고 계시나요?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면 좋겠어요? 앞으로 2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게 저의 어떤 기본 마인드고요. 뭐 이렇게 그 음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그게 팬분들이 되시든 뭐 가족이 되든 뭐 정말 어떤 지인분들이 되든 저는 그냥 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그걸로 이미 충분한 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노래 부를 때 행복하시죠? 네, 정말 행복한데 참 주변에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근데 또 그분들은 저한테 음악을 좋아하는 거를 잡으로 해서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늘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음악이.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전 되게 럭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쨌든 네, 어쨌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살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많이 나누고 싶고요. 네,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양 대표님께서는 뭐 어쨌든 부인께서 지금 희망하시는 그 저기 돼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그 부군으로서 그 어떤 역할을 좀 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 각오가 어떠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시청자분들께 한번 좀 커미트먼트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각오. 사실은 되게 많이 도와주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집에 장비가 참 많습니다. 뭐 오. 대포 카메라도 있고, 오. 뭐 사실 오늘 이렇게 조명, 그 다음에 DSLR 카메라,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그런 전반적인 온라인 홍보 미디어 관련해서는 다 제가 세팅했다고 그러시구나. 볼 수 있고 또 지금 유튜브도 하시죠? 저는 안 하고 저는 안 하죠. 네, 소연 씨 제가- 채널을 제가 관리해주고 오케이. 있고 그러시구나. 했었었고요. 네, 요즘은 네. 특별히 오케이. 네, 하진 않아요. 사실 브런치나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소연 씨의 생각을 제가 듣고 소연 씨가 했던 얘기들을 제가 타이핑해서 올려준 케이스라고 맞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구나. 네, 제가 생각할 때 소연 씨는 예술가이시기도 하시고 네. 그런데 깊이가 있어요. 그 삶에.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지 못할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굉장히 소트풀, 아주 사력 있고 생각을 많이 해야 네.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끌리셨던 거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영감을 참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아까 회장님께서 자녀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추가 자녀 계획을 안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소연 씨가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많은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이제 몸도 조금 더 건강해져야 되고 힘도 더 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육아로 보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남편으로서 좀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류한테는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의 이 저출산 뭐 상황에는 미안하실 게 미안하지만 없어요. 좀 애 하나도 안 낳는 세대인데
하나만 갖고 계신 것도 이게 애국하신 거예요. 사실 저희 애가 더 많이 낫게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하고 오케이. 소연 씨의 노래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갖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좋은 노래 그때 이제 우리가 라프란데에서 제가 잠깐 그 듣고 뭐 평소에도 제가 좋아했지만은 그 노래가 좀 남달라요. 저도 뭐 좀 들을 줄은 알아요. 잘 부르질 몰라도 어떻게 뭐 세계로 한번 진출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많이 기회는 합니다. 만들어야지. 그저 우리 양준술 대표가 그런 거 만드는 데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계신 사업가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이 자리에 온 것도 저보다 그 사업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네트워크도 많으신 그럼요. 분이라서 평소에 존경하고 있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인터뷰 요청이 왔다고 해서 소연 씨가 그런 말씀드리는 걸 잘 못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제가 대신 회장님께 그래요. 저희 소연 씨 좀 많이 키워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잘 오셨고요. 네. 아무튼 뭐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 DNA 이게 정말 세계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청춘합창단을 2015년도에 유엔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렇죠. 유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그라츠,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카네기 홀. 네. 그리고 이제는 참전 16개국 순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합창도 합창이지만 그럴 무대에 우리가 같이 서도 좋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합창의 매력이 물론 있지만 지금 우리 소연 씨 하는 이런 어떤 이 참 오페라 이것도 굉장히 참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무대거든요. 그 무대 구성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저걸 통해서 같이 이제 협연도 하고 네. 또 그때 뭐 그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가야 될 때가 뉴질랜드예요. 네. 뉴질랜드가 제일 먼저 파병군을 보내줬어요. 거기 가서 하는데 마침 세계 합창대회가 거기서 열립니다. 네. 이번에 저희들이 출전합니다. 선수. 네. 그래서 거기에 우승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호주 건너갔다 다시 네. 돌아왔다가 그다음에 그리스, 터키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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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소연 씨 그 노래가 한번 듣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 양 대표랑 같이 하는 것도 좋고 뭐 필요하다면 저도 좀 한 소절 보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무리한 부탁 아니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번에 네, 되게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던 메모리. 네, 메모리를 그럼 예, 좋습니다. 회장님이랑 두 분이. 네. 같이 좀 해주시면 예, 제가 전 뭐 그냥 아는 부분만 조금 이제 네. 저거 할게요. 네. 이거 영광입니다. 네, 바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지금 음악이 네 너무 작아서 잘 조금 볼륨 조금 키울 수 있나요? 선생님 끝까지 부르나요? 중간쯤 부를까요? 뭐 처음부터 맞아. 중간 정도까지 부를까요? 네. 오케이. 볼륨을 조금 조금 키워줘. 더 크게 해도. 마이크를 좀 옆에 대도 돼요. 스텝까지. 소리는 다 큰 거, 커진 거. 네, 잠시만요. 네, 메모리, The Kiss. 정말 세계적인 그 뮤지컬 The Kiss의 메모리입니다. Midnight, not a sound from the pavement as the moon lost her memory. She's smiling alone in the lamplight. The withered leaves collect at my feet, and the wind begins to mourn. Memory, all alone in the moonlight, I can smile at the old days. I was beautiful then. I remember the time I knew what happiness was. Let the memory live again.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거 영광입니다.
제가 참 이 대 뮤지컬 배우 노래 부르는데 한 소절을 낑겼다는 게 저로서는 이 노래 참 좋아하고 네. 저희들 옛날에 중창단 활동을 했는데 그때 한번 이 네. 레파토리를 한번 노래를 한 적이 있어서 합창으로 지금도 들으면 조금- 더 좋겠어요. 아 너무 좋죠. 네. 진짜 좋죠. 우리 합창단에도 한번 제가 부탁을 한번 해볼까 해요. 너무 좋죠.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렇게 참 뮤지컬 배우가 스스럼 없이 이런 환경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것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참 정말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참 뭔가 완성되신 분들은 열려 있고 경계와 상을 안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박수현 씨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그래 우리 세계로 나가는 꿈도 꿨고 혹시 뭐 저술이나 서서나 그다음에 강연 활동 같은 것도 지금 계속 하시죠? 네네. 강연 활동이나 뭐 대학 강의나 주로 이제 박수현 씨가 강의를 하시면은 네. 주로 어떤 그 스토리, 어떤 테마로 얘기를 하세요? 어떤 테마요? 구성으로? 뭐 일단은 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 만드는 강연인가에 따라서 컨텐츠는 조금씩 또 바뀌기도 오케이. 하는데요. 오케이. 일단 음악과 같이 블렌딩되는 네, 뭐 스토리 안에서 음악이 함께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같이 음악을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또 함께 배우고 네, 이런 과정도 굉장히 좀 즐기는 편이라. 네, 그렇구나. 네,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 소개해 주세요. 뮤지컬 워크샵이라고. 뮤지컬 워크샵. 네, 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소연 씨랑 그다음에 루이스 초이, 그다음에 이준혁이라고 배우. 하는 이 현역 뮤지컬 배우 3명이서 사실 회장님이나 저처럼 이제 기업인 또는 이제 일반인으로서 음악의 뜻은 있지만 오케이. 그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잘 잘 없잖아요. 없죠. 잘 없죠. 그래서 14주 동안의 뮤지컬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같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과정을 지금 준비해서 언제부터 시작해요? 저 신청합니다. 네네. 정말 1월로. 네. 네. 저희는 6월 말쯤부터. 그 6월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지금 저희가 11명에서 많게는 15명 정도까지. 그 이상 되면 조금 이제 네, 좀 그렇게는, 그렇죠. 네. 좋은 분들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해도 될까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저도 그래요. 노래를 좋아하고 그래서 합창도 하지만은 솔직한 얘기로 어디 가서 이제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아리아 하나가 없다는 거 굉장히 슬퍼요. 근데 이번에 구마모토에 갔을 때 네. 그분들 중에 몇 분들이 그 레슨을 지금 받고 네순 도르마 그다음에 논 디스코르다 이거를 원어로 거의 완벽하게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진짜 할 수 있는 그 열정과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거 하나 좀 제대로. 근데 그게 가능해요. 저는 이제 이게 좀 테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톤인데 항상 보면 그게 테너니까 음이 안 올라가. 근데 그런 고정관념에 사실 좀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솔로곡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키 조정을 조금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가요? 네. 예를 들면 앙상블 같은 경우에 같이 부르는 노래는 사실 키 조정을 하는 게 조금 어렵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솔로로 부르는 음악들은 거의 음역대에 따라서 네. 좀 굵고 그러니까 중음대에서 되게 감동을 주는 목소리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음역도 좀 낮출 수도 있고, 그렇구나. 네, 요즘은 훨씬 더 좀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에 많이 자유롭고요. 그리고 너무 잘 아시는 뭐 나가수다 뭐 이런 거 보면 모두 다 전조가 되어서 네, 본인의 음색에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역대로 음악을 바꿔서 부르거든요. 그거 아주 네. 저한테는 정말 진짜 딱 기다리던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 거야. 시청자 여러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오페라 아리아나 또는 그런 거를 정말로 하고는 싶은데 제대로 지금 배우지 못해서 못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 대표께서는 사업가로서도 지금 현재 그동안 뭐 부침도 물론 있었고 어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세상에 뭐 어려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오늘까지도 잘 지금 현재 꿋꿋하게 버티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산막스쿨을 하는데 도대체 어디다 알려야 되느냐 이 말이야. 네. 그다음에 이 라프란드 음악회를 하는데 어디다 알리냐 이거죠. 티켓팅은 어떤 식으로 하고 네. 티켓 관리가 이게 매니지먼트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그 플랫폼에서 다 해주신다는 거 아니야.
서머 캠프 이번에 온오프 믹스 올라가나요? 아유, 감사하죠. 온오프 믹스에서 네, 오케이. 볼 수 있기를. 정말 그 네. 좋네. 그래서 우리 양 대표께서 네. 우리 그 박소연 씨를 세계로 한번 내보내 보세요. 그런 꿈을 개인적인 꿈이지만 이건 개인적인 꿈이 아니고 우리 팬들의 모든 바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짜 세계적인 스타가 하나 다시 네. 탄생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완숙한 단계. 지금 앞으로 1, 2시면은 그저 정말로 아주 완숙한 그 노래를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지금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세계 그 진짜 아주 좋은 무대들 그렇게 저희 합창단하고도 함께 서시고 네,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서시고 그렇게 해서 커나가시는 모습을 나 참 봤으면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덕 TV가 인터뷰한 사람들은요, 네. 제가 이건 빈말이 아니고 제가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되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오늘 심장이 좋은 뛰네요. 길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열심히 좀 하시고. 네. 네. 개인적으로 어때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양 대표님 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그 바람 또는 앞으로의 그 비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결혼 이후에 많은 게 더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원래 온오프믹스를 처음 창업했을 때는 단순히 이제 창업해서 지금 얼마? 10년? 첫 창업 기준으로는 24년 됐고요. 24년. 네. 고등학교 때 창업하신 네, 거 알고 네. 있습니다. 대단하신 네, 분이. 지금 회사 기준으로는 2010년에 음. 설립했으니까 오케이. 이제 14년 차 14년 돼 차. 가는 것 같은데요. 처음 창업했을 때는 이제 오프라인의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좋은 콘텐츠들이 세상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창업을 했는데 이제 세바시가 사실 저희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후원하던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소연 씨와 만나고 결혼을 하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조금 더 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벤트 시장에 정말 많은 서비스와 상품 공급자들이 개인이거나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매일 전전긍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요. 사실 세일즈 리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업을 받아오는 경로가 많지 않다 보니 소수의 사람들에게 기대고 그렇습니다. 그들로부터 이제 제때 돈을 못 받아도 다음 기회가 없을까봐 사실 클레임 하나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거 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사실 저희가 회원 수가 140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 플랫폼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행사를 만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나 상품을 공급하는 분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그러면 이게 하나의 큰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해서 좋죠. 2월 달에 온오프믹스 커넥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오픈했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금년? 네. 올해 2월 달에 오픈을 해서 지금 베타 온앤오프? 온오프믹스 커넥트. 온오프믹스 커넥터. 네, 연결하다라는 오케이. 뜻으로 커넥트라는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뭐 연사, 그다음에 가수, 그다음에 뭐 다양한 그 행사 관련된 서비스 상품 공급자들 일단 당장 난 멤버십 가입하고 네네. 선박적으로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영업을 대신 뛰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 생태계가 커지게 만드는 게 제 미션이다라고 근데 생각하고 우리 양 있습니다. 대표님이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 창업에 대한 그 열정을 키워오셨는데 그 엔트르프로너로서의 아주 그 자질이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그 창업, 온오프 믹스 창업할 때 그 지금 이제 그게 배경인데 네. 그런 니즈가 있고 그걸 해결하고 싶다 이런 니즈로 네. 창업을 하셨을 텐데 네. 그때 어떻게 혼자 시작하셨을 거예요? 온오프믹스 시작은 5명에서 같이 했고요. 5분이서. 5명 중에 이제 3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 정말 오케이. 많은 세미나 컨퍼런스를 참여하기도 했고 커뮤니티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안에서 만났던 형들 네. 오케이. 같이 일했던 그때 형들 거의 네. 막내셨겠네. 그렇죠. 항상 막내였죠. 사업하고 그러게, 그랬을 5년차, 거예요. 6년차 될 때까지는 오케이. 어디 가나 막내였고 이제는 이제 중간. 오케이. 네. 한번 지금 온오프 믹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세요. 네, 뭐 네. 회원도 지금 벌써 한 140만 명 정도 되고 네. 아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회사인가,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나, 요거 좀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온오프믹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다양한 모임이나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아껴드리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12년 동안은 그렇게 존재해 왔고 이제는 저희가 130개의 레저 시설의 온라인 판매 대행과 그 현장 운영 관리도 하게 됐어요. 제가 3월 달에 그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그 산막스쿨도 좀 운영 관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키오스크나 포스를 이용해서 오케이. 현장 운영하는 솔루션도 아. 보유하고 있고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오피닉스 커넥트를 통해서 이벤트 시장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 상품 공급자들을 어허. 연결해 드리는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음. 간단하게 말해서는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과 이벤트 산업의 생태계를 구성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진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인터뷰 때 회장님을 뵙고 싶었던 이유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 수많은 족적들을 크게 남기셨는데 네. 그런 콘텐츠들을 사람들이 더 알아야 이제 사실 기업가 정신도 더 많이 발휘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유. 한국 사회가 이 선배들에 대한 콘텐츠를 다루는 음. 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논의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찾아뵈러 온 그냥 것도 저는 있고요. 지금 이거 빨리 이거 가입하고 저희 이제 삶의 철학이 쓰고 말하고 노래하고요. 네, 그 말하는 거는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어디 가서 말해야 될지 몰라. 불러주는 데도 물론 있지만은 조금 많이 알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또 노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네. 다 전부 다 1인 기업 아니면 전부 다 중소 이런 저건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걸 대행해주는 플랫폼이니까 이게 얼마나 유용하고 저는 앞으로 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 어디 주주분이 몇 분이십니까? 개인 주주분들이 90명 정도 되시고요. 네, 음. 기관 투자자가 한 7개 정도. 그러시구나. 네, 이제 네. IPO 계획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쵸, 뭐, 언제 하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코로나 동안에 사실 오프라인 이벤트가 많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코로나 오케이. 동안에 힘들었기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이제 올해 내년, 네, 열심히 잘 해서. 제가 미력하지만은 자관 성장하는데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유, 제가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런 좋은 플랫폼은 알리고 도와주고 주변에 알리고 이렇게 지금 해야 되거든요. 사실, 사실 건대 네. TV의 존재 목적은 그겁니다. 저는 뭐 다른 욕심 없고 네. 이런 좋은 스타트업이나 좋은 어떤 플랫폼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의 뭐 삶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첫 창업했을 때, 그 당시에 2001년이다 보니까 창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주로 선배님들 강의하시는데 찾아가고, 오케이. 교복 입고 이제 명함 한 장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명함 받아서 따로 식사 한번 얻어 먹으면서 오케이. 선배님들 말씀 들으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좀 세상에 선배님들 하시는 말씀을 좀 많이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딱 그 두 분, 사실은 오늘 박소연 씨 인터뷰로 왔다가 사실 그 양 대표님 말씀에 내가 자꾸 이게 경도되는데 그만큼 매력적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매력적이고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선 사람들에게 필요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이득이 있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어요. 문제는 돈만 내면 되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좀 돕고 싶고 지금 그렇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아유, 회장님, 네, 저 하는 일에 서포트 어떻게 하는지 물으시면서 왜 저는 안 물으십니까? 저도 사업가 남편을 서포트하고 있는 게 있는데 왜 안 물으십니까? 예, 그거 궁금합니다. 예. 어떻게 좀 궁금하네. 어떻게 하고 공감 못 계세요? 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이제 나한테 흐름을 뺏기셨지. 아니요, 저는 진짜 너무 일을 혼자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서 사실 뭐 입댈 데가 없어요. 뭐 가정생활도 너무나 착실하게 네네. 해주고 있어서. 근데 저는 뭐 제가 일을 하는 이제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딴 거 없고 그냥 신경 쓰이지 않게 해주는 거. 오케이. 네, 그게 최고의 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 부부 사이라는 게 서로 영감을 주고받는 사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소연 씨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온오프믹스 커넥트를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온오프 믹스 커넥터 조금 설명해 주세요. 온오프믹스 커넥트는
사실 지금 영상 촬영도 하고 계시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영상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모르죠. 네. 사실 여기 계신 대표님 연락처만 있으면 논의해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오케이. 이 기회를 찾으려면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도 맞아. 찾을 수가 없고 그걸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도 하나의 오프라인 이벤트가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컨텐츠가 계속 쌓이려면 이런 기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사실 초기에 이런 온오피스 커넥트 같은 서비스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A와 B를 연결해주는 사이에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긴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오피스닷컴이라고 하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온오피스 커넥트 같은 거를 꿈꿨었는데 이제 소윤 씨를 통해서 영감의 확신을 얻은 거죠. 이런 아티스트들이 더 많은 장소에서 노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연사들이 더 많은 곳에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그 일을 하고자 사명을 가진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정말 되는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네. 보니까 그렇죠. 소연 씨 자기 부인을 생각하면은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네네. 그런 어떤 뭐랄까, 이건 참 대단히 아주 이상적인 그 부부의 그 어떤 모습이랄. 영감도 중요한데 사실 확신이 영감 중요하잖아요. 확신 너무 중요하죠. 네, 영감도 받았지만 이제 확신까지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창업 때부터 그 가졌던 사명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올해 완성을 한 거라고 좋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제일 기쁘십니까? 이 부부간에 있어서. 그 소연 씨는 남편이 어떨 때 제일 내가 기쁘고, 또 우리 남편, 우리 양 대표의 경우에는 소연 씨가 어떻게 해줄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세요? 가장 기쁠 때 사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되게 부부가 살아가면 되게 나한테 뭘 잘해주는 것보다 나한테 거슬리는 걸 안 하는 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그러는데 딱히 정말 제가 싫어하는 게 거의 없어요. 네, 뭐 양말 이렇게 좀 벗어놓는 거? 네, 그 정도 말고는 특별히 저한테 내가 되게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던가 이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네. 양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갈라 콘서트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공연도 많이 가는데 사실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 모습 보일 때가 가장 자랑스럽죠? 자랑스럽기도 하고 내 안에다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내가 저 모습을 보면서 반했었지 내가 저 모습을 계속 보고 싶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든 일들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남자는 보람이 돼야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보람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결혼이 이제 한 6년 차 되셨으니까 제가 45년 차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떨 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힘이 되냐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요. 어렵고 외로울 때 힘이 되어줄 때, 믿고 참 배려해줄 때, 이때가 이제 가장 기쁘죠. 그래서 그건 두 분 너무나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지금 커플이에요.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니까 남편은 사업 열심히 잘하시고 내가 봤을 때도 아주 멋진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갖고 계시고 잘 될 것 같고 소연 씨는 지금 말씀 안 들어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도 훌륭한 그런 오페라 지금 가수시고 앞으로의 참 모든 것이 많이 기대되고요. 하여튼 이번 저 인터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인터뷰를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두 분이 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박소연 씨 인터뷰하는데 남편께서 무더우셨거든. 그러니까 박소연 씨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박소연 씨 음악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음악을 원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또 왜 음악을 하시게 된 어떤 그 기본적인 배경이라든지 포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음악은 나에게 무엇이다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저는 음악은 함께 나누고 싶은 거라 사실은 제가 이제 성악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학에는 뮤지컬이랑 관계된 과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제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 음악을 사랑해서 음악을 했는데 어느 순간쯤 됐을 때 공부하고 있었을 때 같아요. 그 대학원 때 근데 해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때 독일에서 공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네. 네, 그때 생각하면서 제가 이 공부의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장르가 뭐가 있을까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오케이. 제 자신이. 그래서 조금 더 물론 하고 있는 음악은 클래식이지만 조금 더 대중성을 가지고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아, 네, 그러셨구나. 도전해보게 되었어요. 마침 또 다행스럽게도 저랑 되게 잘 맞아서 네, 그래서 첫 무대가 언제 어디서 첫 무대요. 첫 무대는 정말 그 신구 선생님하고 네네네. 같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뮤지컬 그러니까 가족 뮤지컬이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첫 번째 그 과거의 홀령이라고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버벨 부르면서 실버벨. 하늘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줄에 매달려가지고. 과거의 어떤 홀령, 어. 천사. 네, 그래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달 같은 거 타고 네, 그래서 실버벨 노래 불렀던 게 저의 뮤지컬 첫 번째 무대였어요. 지금 이제 데뷔하신 지가 지금 몇 년 차십니까? 제가 2005년 데뷔니까. 네, 19년, 네, 18년. 정도. 네. 네, 어느덧 그렇게 됐네요. 예, 뭐 세월이 그 유수와 같죠. 그런데 뭐 그때에 비해서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좀 변하신 게 없어요. 그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어떻게 관리하세요? 몸매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얼굴이라든지. 저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물론 이제 뭐 여배우들은 다 열심히 뭐 다이어트가 그냥 인생이고 막 이렇게 사는데 사실 이제 아이 낳고 이러면서 저희 남편이 한 번씩 눈치를 줘요. 살이 좀 찐 것 같다. 얼마 후에 무슨 무대에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말로 스트레스 주진 않는데 그 말이 그렇게 가슴으로 와서 꽂힐 수가 잠시 잊었구나. 네, 뛰어야겠다. 가서 이제 뛰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자신답게, 그러니까 나답게 사는 거. 네, 그걸 응원을 많이 해줘요. 네.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리고 그걸 지금 충분히 하고 있어? 그리고 자신의 행복해? 라는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정말 네. 가장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오늘 다 말할 순 없지만 네. 또 부족한 부분이 네. 있어야 그런 것이 또 보이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럼요. 네. 서로 이해가면서. 네,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나답게 살고 있는지를 체크해주고 막 이럴 때 오케이. 갑자기 매력이 막 상승되면서 예. 맞아, 이 남자 때 이런 매력 때문에 결혼을 했지라는 생각을 저도 떠올리는 그동안 것 그 같아요. 소화하셨던 이 레퍼토아 한 몇 네. 곡이나 되실까요? 뭐 곡이라고 사실 뮤지컬 쪽은 곡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제 뭐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제 뮤지컬은 오페라하고 좀 다르게 오페라는 좀 짧은 기간에 네네. 동안 하잖아요. 뮤지컬은 한 번 하게 되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지. 네, 뭐 어떤 때는 막 1년 내내 그 한 작품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연습 중에 네, 들어가 중에. 있고 지방 투어를 준비하고 오케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때 지난번 말씀하셨죠. 네, 그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이제 6월 23일? 네, 그때쯤. 올리브산. 네. 저 티켓팅은 당연히 온오프믹스 커넥트 거기 들어가겠죠. 네. 아직 티켓팅까지는 그래요. 저희가 못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작년에 자상 예약 시스템을 처음 오픈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해야죠. 네. 어떠십니까? 그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들었던 뭐 다 전부 다 마음에 들었겠지만은 네. 역할. 그다음에 거기서 불렀던 그 노래. 네. 어떤 것이 제일 기억에 나세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5월 달에 경복궁에서 세종 1446이라는 작품을 진짜 경복궁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예.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종대왕에 대한 이제 일대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정말 저는 거기서 이제 소원왕후라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내 역할을 오케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째 그 작품에 그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항상 그 작품에 임할 때마다 정말 이런 여자로서 이런 엄마로서 또는 아내로서 뭐 국모지만 물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줬으면 좋겠다. 그러구나. 예. 혹시 그 한 소절 그냥 저 뭐 반주 없이 한 소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역시 네. 나 홀로 슬픔을 잠재우고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내도 견딜 수 있다고 가슴을 치며 미움을 쓸어냈는데 여기까지. 예, 뭐 소원 왕후의 내조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그렇게 훌륭한 참 군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고 지금 생각해보다 세종대왕은 대단하신 분이 그죠? 네. 한글 이게 요즘처럼 이렇게 각광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계적인 지금 현재 글자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열풍도 지금 많이 열풍. 네. 자, 저 이제 뭐 인터뷰 이제 종반에 들어가는데요. 취미가 어떤 게 있어요? 그 두 분 취미 한번 얘기해봐요. 뭐 물론 뭐 음악이 당연히 좋으니까 소연 씨는 음악 이외에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십니까? 글쎄, 종종 이제 취미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뭐랄까요, 이제 아이를 낳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딱 2년 동안 코로나가 딱 와서, 그때 육아에 전념을 하면서, 예.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야. 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 안 그랬으면 지금 그 애 저거 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지켜줄 사람. 맞아요. 네네. 하늘이 주신 복이. 그러게요. 딱 마침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그러다 보니 사실 뭐 취미생활이다라는 거를 갖기가 참 요즘에 쉽지 않은데 그 전에 제가 여행 가는 게 저의 취미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여행? 그래서 작품을 이제 연습 기간과 공연 기간까지 다 합치면 한 3,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 여행을 훌쩍 떠나는 거죠. 근데 코로나도 닥치고 이제 육아도 있고 이러면서 한동안 여행을 많이 못 다녀서 뭐 취미 생활이다라고 특별히 말하기가 지금 많이 없는데 그러시구나. 저는 좀 늦게 골프를 시작해서 좀 종종 지금 핸디가 치고요. 어느 정도 아, 양 대표는 골프 잘 치시죠? 아니요. 저도 그래요? 시작한 지 얼마 안 그럼 됐어요. 둘이서 같이 네. 종종 부부가 오래 할 수 있는 운동 중에는 네. 골프가 좋아요. 네. 요즘 또 테니스 같이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테니스도 좋고. 네. 시간이 있어야 배우는데 이분이 너무 시간을 안 주셔가지고 자, 이제 부부로서 정말 아름다운 부부신데 서로에게 바란 점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한마디씩. 먼저 아내분이 남편에게 지금 저희 남편이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It looks good. 예. 한동안 살이 좀 많이 쪘었어가지고. 지금 보기 딱 좋은데. 예, 그래서 요즘 지금 좀 노력하면서 다이어트를 계속 이제 식이 오케이. 조절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일하는 거는 정말 사업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넘사벽이에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그렇겠죠. 네, 정말 저는 그냥 가정과 제 일, 네, 딱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넓은 분야까지 생각을 해야만 가능한 게 네, 세계적인 정세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네,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저희 신랑이 아직 젊긴 하지만 건강이 제일 좀 건강. 네, 네. 정말 염려가. 진짜 포인트를 집었어요. 네. 건강 그거 이외에 뭐가 있어요? 그쵸. 사실은 그래요. 네. 진짜 건강해야 되거든. 건강을 위해서 일도 필요한 거고, 네. 음악도 필요한 거고, 다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분은 아내에게 어떤 바람이 있어요? 뭐 저는 크게 바라는 건 없고요. 사실 아티스트다 보니 예민합니다. 예민하다라는 것은 뭐랄까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부부 사이의 상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경 쓰지 마라. 네. 오케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오케이. 네. 그 종종 이제 위축됩니다. 예. 더 하고 싶은데 이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하고 싶다.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라는 거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경험은 없어요. 이게 창업자들과 아티스트들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데. 소신을 갖고 네. 흔들리지 말고 계속 네.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네, 그래서 예, 그냥 네.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계속 해라. 하고 싶은 거 계속 네. 소신 가지고 네, 둘째가 저거 안 할 테니까. 세상에. 오케이.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이 이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방송에 그 출연하신 소감이랄까? 아니면은 권대역 TV 그 시청자들분께 좀 인사 말씀 한마디. 네. 네, 권대욱 TV 많이 시청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회장님께서 너무나 음악의 조예가 또 있으시고 제가 슬쩍 듣기로는 또 늦깎이 대학생 성악도라고 하셔가지고 예. 네, 이렇게 많은 걸 이루신 분께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간다는 것이 저는 정말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았고 너무나 또 깊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만남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 대표님도 한 말씀 하시죠. 사실 평소에 존경하던 회장님이고 저희가 페이스북 친구기도 한데 사실 이렇게 이런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와이프한테 일단 고맙고 회장님이 또 흔쾌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소중한 기회를 오늘도 하나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기회를 잘 기억해서 말씀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더 책임감 있게 잘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저희 그 인터뷰 모두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박수현 씨, 그리고 또 양준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분의 앞날에 큰 그 영광과 성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권대욱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